은퇴 후 통장에 찍힌 금액, 탑골공원 어르신들의 연금 통장 정격 공개.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살게 될까? 젊을 때는 은퇴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출근하고 월급 받고 카드값 내고 아이 키우다 보면 어느새 50대가 되고 60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 잔고를 보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금은 매달 얼마가 나올까? 실제로 서울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가보면 평일 낮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기를 두고 신문을 보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의 단골 주제가 바로 연금과 노후 생활비입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65만 원 나와. 나는 공무원 연금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 나는 연금이 적어서 아직도 일해야 해. 어르신들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제각각이지만 그 통장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준비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나 삶의 모습을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통장은 삶의 선택지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돈이 많으면 좋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선택권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과 20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은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병원 갈 때 부담이 다르고, 자식에게 손 벌릴지 말지가 달라지고,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현금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즉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사례 1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는 김 어르신. 첫 번째 이야기는 72세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가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 통장에는 매달 약 68만 원이 들어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통은 트여요. 김 어르신의 생활은 아주 소박합니다. 월세 없는 오래된 집, 동네 경로당 식사, 가끔 시장에서 장보기. 하지만 김 어르신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연금이 없었으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했을 거야. 이 말은 많은 노후 세대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돈입니다. 사례 2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한 박 부부.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꽤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작은 임대 수입. 지금 부부 통장에는 매달 약 23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은 편해요. 이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도 합니다. 병원비가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더라고요. 그는 40대 때 연금 저축을 시작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사례 3 연금 준비가 부족했던 이 어르신.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70세 이 어르신은 젊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빠 연금 같은 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 약 32만 원, 가끔 하는 일용직 수입, 일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아직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일을 나갑니다. 몸이 아프면 그게 제일 걱정이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연금은 최대한 오래 가입하기. 월급의 일부는 자동으로 노후 자금으로 보내기.
빚을 줄이고 생활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기. 노후 준비의 핵심은 투자 기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조금씩 쌓이면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은퇴는 통장의 시간표다.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취직, 결혼, 자녀 독립, 그리고 은퇴.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일에서 돈을 벌고, 은퇴 후에는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월급을 만드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탑골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할 걸. 이 말은 거의 모든 노후 세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연금 하나 더 준비하고, 작은 저축 하나 더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은퇴 후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언젠가 우리도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 통장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노후 준비를 시작합니다.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안정감과 선택권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노후에는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통계로도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비 패턴은 은퇴 후에도 크게 줄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도 안 하고 아이 교육비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과 소비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비 평탄화 컨섬프션 스무딩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컨섬프션 스무딩.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삶 전체에서 생활 수준을 크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계속 들어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식비,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여가비. 특히 노년층에서 크게 늘어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과학적으로 증가한다. 의학과 보건경제학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복구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노년 질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이 질환들은 대부분 완치보다 관리 중심의 질환입니다. 즉, 한 번 생기면 오랫동안 치료와 약물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보건연구에서는 65세 이후 의료비가 4050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래서 노후 재무 설계에서는 항상 의료비를 별도로 고려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생각보다 현실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몇 억이 필요하다 같은 막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단위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재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보통 은퇴 전 소득의 약 6070%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전 월 소득 300만 원. 은퇴 후 필요 생활비 약 180만 210만 원. 이 수치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재무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평균값입니다. 즉, 노후 준비의 핵심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수 사회에서는 시간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과거에는 노후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학 기술과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론제버티 리스크. 이 개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보다 오래 사는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은퇴, 기대 수명 90세. 이 경우 은퇴 후 생활 기간은 25년입니다. 만약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 생활비 2,400만 원, 25년 생활비 6억 원. 이 계산은 투자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지만 노후 자금이 왜 중요한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연금 제도가 만들어졌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든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 단위의 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단순합니다. 노후 빈곤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실제로 여러 나라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있는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 기둥이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을 세 가지 구조로 설명합니다. 1.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국가연금. 2. 퇴직연금,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3. 개인연금 및 저축, 개인이 준비하는 노후 자금. 이 구조를 3층 연금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필러 펜션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노후 생활이 안정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과학적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막연한 걱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후 준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입니다. 기대 수명, 생활비, 연금 수입, 의료비. 이런 요소들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를 편하게 산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할 걸.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조언입니다. 지금 당장은 노후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또다시 통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 통장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선택과 준비가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준비가 미래의 큰 안심이 됩니다.